자, 여러분이 잘 들어봐. 자, 처음에 선생님이 이제 인트로. 여러분이 이제 휴가 기간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어디 갈까? 저 경포대 갈까? 경포대를 간다고 해보자, 알겠어? 자, 거기까지가 한 200km인데 200km를 4시간에 걸쳐서 갔어. 알겠어? 그러면 1시간에 얼마 간 거야? 50km 간 거지. 우리가 이거를 평균이라고 하지, 평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이 딱 집에서 출발하면서 끝까지 계속 50 속력으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평균이. 이게 처음에는 막 길이 막히면은 막 진짜 걸음보다 더 늦게 막 2km, 3km로 가다가 길이 뻥 뚫렸어. 그럼 뭐로 가는 거야? 시속 200km로만 가는 거잖아. 네. 다 타봐서 알죠? 네. 그렇게 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 도입할 거는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데,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 보면. 자, 쌤이 조금 오늘 빠진 친구들이 없으니까 설명할게요. 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알겠니? 얘는 곡선이야. 그치? 그러면 이 곡선 같은 경우는 사실 일정한 속력으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간 거는 아니죠. 왜? 천천히 갈 때도 있었고 좀 빨리 갈 때도 있었고, 그치? 결론적으로 이제 A에서 B, 집에서부터 경포대까지 갔다 이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그냥 기울기라는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울기, 알겠지?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A에서부터 B까지 얼마만큼으로 갔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울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떻게 구합니까?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서는 B에서 A를 뺀 거 분의 FB에서 FA를 뺀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이고 하니까 조금 더 유식한 용어로 X의 변화량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세모 X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세모 X. 이 세모는 뭐냐면은 델타야, 델타. 델타는 변화량. 알파, 베타, 감마 다음이 델타야. 이 D, 영어의 D 디퍼런스, 또 다르다 이런 뜻이거든. 차이. 그래서 이제 델타 X 얘를 갖다가 우리가 X의 증분이라는 용어를 쓰긴 할 건데 그게 중요한 용어는 아니에요. 어쨌든 X의 변화량은 X의 증분, 델타 X라고 이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Y의 변화량을 델타 Y라고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그럼 우리가 이 평균 변화율 기울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방식으로는 B에서 누구를 빼고 얘들아? A를 뺀 거 분해. 맞죠? FB에서 누구를 뺀 거? FA를 뺀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야. 우리 여기서 약간의 식을 조금 변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있는 B라는 거는 A에다가 뭐에다가? A에다가 뭐를 더한 거지 얘들아? 델타 X를 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B를 델타 X 더하기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 B 자리에다가 A 더하기 델타 X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집어넣어 보시면 B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A 분의 F 하시고요. B 자리에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 뭐가 되겠어?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AA는 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 델타 X 분의 F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 즉, 이렇게 생긴 것도 여러분은 기울기라는 거는 얘는 쉽게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야. 왜? 지금까지 써왔던 식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B라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변형을 했더니 이러한 모양이 나오는데 이러한 모양도 결국에는 뭐를 말하는 거니 얘들아? 평균 변화율을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델타 X라는 거 쓰기가 귀찮아. 그치? 그래서 델타 X 대신에 H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 게 아니라 H를 무조건 써 그냥. 알겠어? 결론적으로 그러면 H분의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이러한 식을 이러한 모양을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평균 변화율은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거리를 몇 시간 동안 갔다. 그럼 평균은 얼마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게 바로 우리가 1차 함수에서의 기울기의 느낌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 부모님 차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 상황에 따라서 빨라지기도 뭐 하기도 해? 느려지기도 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10시에 출발을 해서 오후 2시에 도착을 해서 4시간이 걸렸어. 그런데 나는 10시 20분에 속력을 알고 싶어. 11시에 속력을 알고 싶어. 알겠어? 그러니까 10시 20분이 딱 됐을 때, 너 지금 속력이 뭐야?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그때마다 뭐 당연히 약간 달라질 거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어떤 순간순간의 속력을 알고 싶어. 알겠니? 그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그 찰나, 그 순간의 변화를 말하는 거고, 그 순간 변화율을 미분 계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붙였어. 알겠니? 그러면 그 순간 변화율은 이 평균 변화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그 얘기인데, 여기 한번 볼게요. 쌤이 여기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보세요. 얘가 지금 A고요. 얘가 지금 B야. 그런데 B하고 A의 폭을 뭐 할 거야? 줄일 거야. B하고 A의 폭을 뭐 한다고? 줄인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B가 A로 쭉 달려가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리미트 붙여주고요. 리미트 B가 A로 무진장 달려갈 거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극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0분의 0꼴이니까 무언가 이렇게 변화를 줘가지고 뭔가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이 구한 값이 바로 순간 변화율이고 그게 바로 A에서의 미분값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 A에서의 미분값이라는 게 과연 무슨 말이냐? 여기 한번 보자. 잠깐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지금 AB가 이거라면은 AB의 평균 변화율은 요만큼이 이게 되겠죠. 이거의 기울기 값이겠죠. 근데 B가 만약에 여기야, B가 만약에 여기면 요렇게가 되겠지. B가 여기일 때 상황은 좀 달라졌죠. 그쵸? 그러다가 B가 A에 아주 가까이 왔어.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거는 100만 배를 확대한 현미경으로 보더라도 차이가 거의 안 날 정도. 그러니까 뭐 거의 뭐 0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다가왔어. 그러면은 A점이 이건데 B점도 거의 여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그 A, B를 연결하면 그 직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바로 x 이퀄 a라는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럴 것 같지 않아도 그럴 것 같다고 뇌에다가 주입을 하세요. 그래서 자, B가 만약에 A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리미트 델타 X가 얘들아, 델타 X가 결국에는 A하고 B에 뭘 말하는 거니? 차이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델타 X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 0으로 가야 되겠지 당연히. 그 차이가 점점 줄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델타 X가 0으로 간다. 실제 얘는 사용성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실제 여기에서는 리미트 H가 뭘로 간다 얘들아? 0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이러한 꼴이 내 눈앞에 보였을 때 나는 이제 얘를 새롭게 F 프라임 A라고 사용을 할 것이고, 얘를 X 이퀄 A에서의 미분 값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약속이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의 정의, A에서 A 더하기 델타 X까지의 변할 때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델타 X라는 거는 결국에는 A하고 B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차이를 0으로 뭐 해버리는 거야? 쫙 당겨버리는 거야. 차이가 거의 안 나게끔. 이게 바로 극한의 개념이고, 이 미분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앞단에서 뭐를 배운 거야? 극한을 공부한 거야. 쭉 당겨버리면 델타 X분의 델타 Y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이러한 모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근데 실제 우리는 델타 X 대신에 누구를 기억하면 된다고? H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델타 X는 만날 일이 없습니다. 바로 H로 바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fx는 x 이퀄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것이고, 그때 x 이퀄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지금 안내 그림이 이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즉 요렇게 되어 있던 기울기가 점점 다가오면서 이렇게 바뀌겠지, 그치? 바뀌면서 거의 B가 A에 가까이 왔을 때, 아주 가까이 왔을 때는 결국에는 A라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F 플라임 A라는 거는 기하학적으로 하는 거는 도형리의 입장에서 함수 그래프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은 x 이퀄 A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조금 전에 세종이가 말한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분 개수의 여러 가지 표현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하고 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 꼴은 얘들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화여고에 수희 아저씨가 계시죠? 자, 여러분이 그 여학생들이 교복을 안 입고 막 들어가려면은 아저씨가 잡아 안 잡아? 잡아. 왜 그러냐면은 경화여고 학생인지 아닌지 뭐 하니까? 모르니까. 선생님이 경화여고 교복을 입고 들어가. 잡아 안 잡아? 안 잡아요. 안 잡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그 수희 아저씨 입장에서는 그냥 어린 여학생이 있는데 경화여고 교복을 입으면은 굳이 안 잡아. 왜? 얘는 경화여고 학생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이 단원이 약간 이 느낌이 강해.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하면 나는 그냥 얘를 F 플라임 A라고 할 거야. 이 약속이야, 그냥. 근데 어떤 모양이냐? 꼴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됐을 때 여기 A 이 두 개 A는 당연히 뭐야 돼서 같아야 되겠지, 얘들아.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A 더하기 H가 B에서 뭐 한 거니까 얘를 기점으로 나온 거니까. 그래서 꼴에서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기 있는 얘가 A인데 얘가 만약에 B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지? 얘네 둘이가 반드시 뭐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얘를 F 플라임 A라고 경화여고 교복을 입었으니까 너는 경화여고 학생이라고 할게. 광주고 교복을 이렇게 입었으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는 그냥 이렇게라고 내가 뭐 할게? 부를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쉬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무슨 식이 있었어? 기울기식이 있었지. 기울기식이 뭐였니 얘들아? B-A분의 FB-FA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B라는 거는 사실은 고정된 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나는 고정된 값이 아닌 조금 변화된 값에 대해서 뭔가 좀 알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B 자리에 X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뭐 집어넣는다고요? X. 그러면은 X. 여기 X. 그러면 여기에서 X가 어디로 가면 되겠니 얘들아? A로 가면 되겠지. 그쵸? X가 A로 가야 결국에 얘가 뭐가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니까 0분의 0꼴이야. 그래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은 다 필요 없어. 0분의 0꼴이 제일 중요해. 실제 시험도 0분의 0꼴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 0분의 0꼴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인수분해를 해서 뭔가 인수를 찾아서 없애거나 그렇게 풀었잖아. 그치? 이거 다 사기야. 이렇게 안 풀 거야 이제는. 로피탈이라는 걸 배워버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막 인수 찾기에서 막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다 바보 멍청이가 했던 행동이야. 훨씬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공개한다고 해. 자, 근데 로피탈이라는 거는 수투 과정에서는 교육 과정이 아니라서 학교에서는 안 가르칠 확률이 많아요. 근데 미적분은 로피탈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 그 고3 때 미적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해. 근데 로피탈이 뭐 대단한 건 아니야. 쌤이 오늘 끝 시간에 조금 언급을 해줄게. 어쨌든 간에 요렇게 생겼어.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긴 모양은 얘들아 뭐를 내가 중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여기 있는 x하고 여기 있는 x가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왜 그러냐면 얘가 함수식으로 들어간 거잖아. 이렇게 y값. 그치? 이거 두 개가 반드시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즉 얘네들이 같지 않으면은 뭔가 식변형을 해줘야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h하고 여기 있는 h가 당연히 얘들아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같아져야 우리는 f 플라임 a라고 하고 얘네가 그럼 같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3분 뒤에 만나겠습니다. 얘는 마찬가지야. 이렇게 같아지고 같아지면은 얘를 f 플라임 a라고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야. 됐니? 그러면 같아지지 않으면 내가
적당한 식 변형을 통해서 같아지게 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그냥 보세요. 느낌만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할 일은 없어요. 쌤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 안 준 거야. 굳이 귀찮게 그런 훈련 시킬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는 서술형이 만약에 혹시 학교 시험에 나오면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만약에 풀어라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미분의 정의에 의해 푼 거야. 근데 서술형이 만약에 없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풀든 내 맘 아니야. 그치? 그러면 로피탈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해 사실은. 자, 그래서 x 이퀄 1에서 미분계수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몇 차 함수니 얘들아? 1차 함수야. 그치? 그러면 직관적인 의미는 뭐냐면 1차 함수가 기울기가 3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x 이퀄 1인 지점 봐봐. 기울기 3이 이렇게 있을 거야. 맞지? 근데 여기가 x 이퀄 1이야. 그러면 이 점에서의 뭘 구하라고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말이라고.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뭐겠어? 3이겠지. 그러니까 답이 3이야. 그래서 여기 2차 함수가 있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래 안 그래? 그럼 1이면은 뭐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 기울기 얼마야? 6이야.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분 개수라는 게. 자, 그런데 원칙에 의하면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푸는 거예요. 볼게요. x 이퀄 1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라는 말은 f 프라임 1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f 프라임 1은 델타 x 대신에 h 써주면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꼴을 먼저 써주는 거야. 그럼 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에서니까 1 더하기 h 빼기 f1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는 그냥 그대로 h가 오시면 되고요. 여기는 1 더하기 h나 여기는 1은 함수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함수값이니까 각각의 여기는 x에다가 1 더하기 h를 집어넣는 것 뿐이야. 그냥.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한 거고. 그렇게 해봤더니 델타 x분의 3 델타 x 즉 h분의 3h니까 h 약분되고 당연히 0분의 0꼴이니까 뭔가 약분되는 게 있어야 되겠지. 그치? 약분되고 3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 얘기야.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1차 함수니까 함수값 구하는 게 그나마 어때요?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한 3차 함수여봐. 3차 함수도 괜찮아. 한 4차 함수여봐. 4차 함수도 내가 어떻게 해볼게. 한 100차 함수여봐.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 2차도 그냥 느낌만 한번 볼게. f 플라잉 1을 구하라고 하면 나는 일단 꼴을 먼저 써주는 거야. 얘들아 뭐를 먼저 써준다고? 꼴을 먼저 써주는 거야. 하는 방식은 알아야 돼. 왜냐면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꼴이라는 거는 뭐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쫙 긋고 h분의 f 구해야 되는 값 더하기 h 여기는 1 더하기 h 마이너스 f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쓰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여기 1 더하기 h를 x에 집어넣어. 알겠지? 싹 정리해. 1 집어넣은 거를 정리해. 그래서 빼서 이거 싹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쭉 계산하시면은 h분의 6h 더하기 h의 제곱이야. 그 h 약분 되겠죠? 남는 게 6 더하기 h만 남는데 극한값이라는 거는 얘들아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냐? 내가 넣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값이 나오고 문제가 안 생기면 그게 답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0 집어넣으니까 6이 답이 된다 이런 얘기고 이 6의 의미는 쌤이 처음 했던 얘기 다시 돌아갈게. 여기는 2차 함수가 있어. 알겠지? 그러면 x 이퀄 1, 즉 1,5라는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6이 기울기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여기 이렇게 있어. 얘가 1,6이야. 그러면 얘를 지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은 예전에는 더럽게 복잡했다고.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구했는지 아니? 이것도 우리가 고1 때 이거 했어 안 했어? 했어. 어떻게 했냐면 기울기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아 y는 m에 x 빼기 1 더하기 6 해가지고 막 y는 막 mx 마이너스 m 더하기 6 했어.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갖다가 여기다 y에다가 대입을 했어. 이렇게 대입. 그치? 그래서 얘네 다시 끌고 와가지고 x에 관한 2차식 만들고 고1 때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뭐밖에 못해? 접한다니까 근이 하나 판별식이 뭐가 돼? 0이 되게 하는 m을 구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기울기 구해가지고 우리가 형식을 구했다는 거야. 이렇게 뭔가 삥삥이 돌아가지고 했는데 미분을 배워버리면은 이런 접방 같은 거 구할 때 굉장히 편리해. 근데 이 선생님이 접선 구해서 뭐예요? 접선이라는 거는 얘들아 수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떤 그 과학이나 아니면 어떤 그 회사 공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이것만 딱 이해하면 우리가 왜 미분을 배우느냐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 얘가 어떤 상황이 있어. 상황이 알겠지? 상황이 있고요. 두 개 상황이 있어. 두 개 상황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교점이 연계되는 값은 많아 안 많아? 많아. 이게 다 연계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는 1차하고 2차하고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케이스도 많아 안 많아? 많아. 이게 다 두 개 될 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게 있거든. 그게 바로 뭐 할 거야? 접할 때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미분하고 접분을 배우면서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접하는 케이스야. 접하는 경우는 유일무이해.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 접하는 케이스가 어떤 사회에 어떤 현상이 있어가지고 무언가 최대의 어떤 효과를 내는 거를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그런 경우는 한 가지 경우겠니? 여러 가지 경우겠니? 한 가지 경우겠지. 무언가 최적화시킬 수 있는 건 한 가지 경우겠지. 그런 걸 계산할 때 미분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무언가 최적화된 상황을. 예를 들면은 100kg가 되는 이 쌀이 있어. 이거를 한 명이 옮길 때하고 두 명이 옮길 때, 세 명이 옮길 때, 몇 명이 옮길 때가 가장 일시키는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일까? 사람은 당연히 많이 투입하면 편하니까 많이 투입하면 그만큼 당연히 뭘 줘야 되니까? 돈을 줘야 되니까. 시간은 단축되면 돈이 나가잖아. 그치? 사람을 한 명 쓰면은 그 다음 돈 조금 들어가지만 시간은 뭐 하는 거야? 많이 들어가지. 그런 건데, 선생님 쉽게 예를 든 건데 이런 거에서 어떻게 시킬 때 가장 최적화될까? 빵값 계산할 때, 파리바게트가 빵값 계산할 때 그냥 사장이 그냥 1,500원 해. 이게 아니라고. 1,000원 했을 때는 몇 명이 살까? 2,000원 했을 때는 몇 명이 살까? 예측치를 잡아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얘를 얼마로 결정을 했을 때 가장 우리한테 최대 효과가 나겠는가? 왜 그러냐면 1,000원이야. 많이 팔려. 그 대신 회사에서는 뭐 해야 돼? 그만큼 많이 만들어야지. 맞잖아. 그러면 그만큼 시간과 인력과 돈이 더 투자가 되면서 내가 많이 팔려 조금 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비싸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비싸게 받으면 뭐가 되는 거지? 안 팔려. 그치? 그래서 어떻게 세팅을 했을 때 가장 최적화가 될까? 이런 거 모든 걸 할 때 미분 가지고 하는 거야. 사회이사도 마찬가지야. 재난지원금을 줄 거야. 얼마를 줘야 가장 효율적일까? 왜? 많이 주면 좋지. 한 사람한테 1억 주면 얼마나 좋겠어. 국가 망하는 거지. 15만 원. 얘들아 1억씩 주면 좋을 것 같잖아.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니? 아이스캡 하나가 1,000만 원 돼. 그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돈이 많으면.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뭐 경제라든지 그쪽 갈 때는 진짜 미분 접근 열심히 해야 되고 사회 현상이라든지 뭐 과학 현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모든 거에 미분 조건이 안 쓰이는 데가 없어.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뭐가 필요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우리는 지금. 자 그래서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 조금 아셔야 된다 그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문제 볼게 보기 4번. 자 이런 이차 함수가 있어요. 1,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 나는 뭘로 알아들으면 돼? 아 f 플라임 1이 얼마인지 구하는 거구나 이거 말이야. x 이퀄 1에서의 x 알겠지?
x값이 중요해요. x 이퀄 1에서의 왜 함수값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x 이퀄 1에서의 미분값이 바로 뭐냐?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꼴을 먼저 쓰는 거지. 항상 꼴을 먼저. 알겠지? 꼴을 쓰고 나서 그것들을 여기다가 뭐 해가지고 대입해서 쪽쪽쪽쪽쪽 정리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바로 내가 찾는 뭐가 된다는 거야?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미분 우리 입장에서는 미분 계수가 뭐예요? 기울기 좋은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있어. 우리가 처음에 뭘 배웠어? 평균 변화율. 그치? 거기에다가 뭘 붙였어? 극한 개념을 도입했지. 그 델타 값을 그 차이를 어떻게 하게? 최소화시켰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미분 계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그 얘기야. 결론은 뭐야? 평균 변화율은 식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주어진 식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거기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0분의 0꼴이 사용되기 때문에 결론 내가 미분계수를 구한다, 미분값을 구한다라는 거는 뭐를 구한다는 말이야? 극한값을 구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극한이 중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 문제 풀 때도 솔직히 뭐 많이 사용해? 극한 많이 사용하잖아.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런 재밌는 것도 있어요. 뭐 재밌는 게 있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는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면 이거는 그냥 꿀팁이야. 꿀팁. 알겠어? 이거는 2차에서만 가능해요. 3차나 4차 함수는 가능하지 않고요. 뭐 그냥 이제 조금 더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수투에서의 주 무대는 3차하고 4차야. 근데 그 중에서도 3차 함수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요. 4차는 이제 뭐 가끔씩 다루고 그 내신에서는 4차도 또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다루긴 할 건데 그 2차는 너무 조금 단순하니까. 얘들아 1차, 2차, 3차의 차이가 뭔 줄 알아? 곡선의 변화 횟수야. 1차는 변해 안 변해? 한 번도 안 변해. 2차 몇 번 변해? 한 번 변하니까. 3차는 몇 번 변하겠어? 2번 변하는 게 3차야. 4차는? 3번 변하는 거고. 5차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100차면 몇 번 변해? 99번 변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해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얘들아 막 변하는 함수 우리가 배웠지. 막 변하는 함수 1학기 때 뭐 배웠어? 막 변하는 함수 뭐 배웠어? 3차. 사인? 사인. 코사인 배웠지. 이 똑똑한 우리 수학자 형님들이 뭐까지 옮겼냐? 그러면 사인 코사인이 막 변하잖아. 무한히. 그러면 다항함수라는 게 차수에 따라서 뭔가 변화한다 하겠다는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갖다가 다항함수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고 이걸 실제로 해냈어요. 그랬어요. 하여튼 어쨌든 그 대학가정 가면 이런 거 다 배워요. 보여주는 거 아니었어요? 자 봅시다. 얘가 2차 함수야. 몇 차 함수라고 얘들아? 2차 함수. 2차 함수에서 임의 A하고 B를 잡아서 잘 들어봐. 임의 A하고 B를 잡아서 뭐를 그려 얘들아? 접선 이렇게 그려. 직방 알겠지? 그럼 이 직방의 기울기하고 잘 들어봐. 직방의 기울기하고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있겠지? 네. 있겠지? 이 X 지점이 바로 어디냐? 알파 베타의 중점이야. 알파 베타의 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알파 베타의 기울기하고 똑같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목이 뭐냐면 미분 계수와 등차 중앙이야. 학교에서 이런 건 안 해. 이렇게까지 막 연결짓진 않거든. 자,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써먹을 수가 있냐면 이런 문제 써먹을 수가 있어. 쌤이 나중에 다 짚어주긴 할 거야. 수투는 꿀팁이 정말 많아요. 꿀팁이 많으면 그냥 암산으로 푸는 문제들도 많아 실제로는. 봐봐. 이거 몇 차 함수니 얘들아? 2차 함수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알겠지? 자, 1부터 3까지 변한다.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뭐야? 어디가 3이야? 얘가 3이다. 그치? 얘가 1이고 얘가 3이잖아. 그치? 그러면 1부터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x 이퀄 c에서의 뭐가? 미분계수가 뭐하다고? 같다고. 그러면 1부터 3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이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미분계수는 얘하고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x 값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얘가 몇 차 함수라면? 2차 함수라면 2하고 3의 중점, 등차 중간, 1, 3의 등차 중간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답이 된다. 그러면 C값은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어? 2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모르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계산하면 답 나오죠. 원칙대로. 1부터 C까지의 뭐 구하는 거야? 아니 1부터 3까지의 기울기 구했어. 그치? 그리고 F'C를 구하는 거죠. F'C를 구해서 F'C의 결과물이 같다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평균 변화율하고 같아지는 C값을 구했더니 2가 나왔다 이 얘기라고.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석대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2차 함수에서 어떤 두 지점의 기울기하고 똑같은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를 갖는 X값은 바로 뭐냐? 두 값의 중점이다 라는 특징을 알아놓으시면 편하겠네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이거에서 x값이 0부터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x 이퀄 c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 양수 c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했고요. 오늘 같은 계산 방법은 그냥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은 안 할 거야. 다음 시간에 뭔가 배우고 나면.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0부터 3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얘들아 우리가 뭐라고 기억하자 선생님이? 기울기야, 기울기. 그러면 당연히 3-0분의 F3 마이너스 F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3분의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은 27에서 9를 빼는 거니까 18일 것이고요.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6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즉 평균 변화율은 6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얘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0,3 쌤 이름이죠. 그거의 절반인 2분의 3이 답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일 때만? 2차 함수일 때만 가능한 거야. 생각보다 2차 함수가 많이 나와요. 자, 어쨌든 3차 함수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럼 x 이퀄 c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F'C를 내가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꼴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C 더하기 H를 갖다가 X 세제곱 빼기 3X니까 여기 X와 X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를 갖다가 또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빼야 되겠다. 이해되시지? 그리고 3차식인데 지랄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쪼물딱쪼물딱 해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래서 H로 이렇게 약분하고 났더니 3C 제곱 빼기 3이 됐고 이게 바로 뭐가 되냐? 봐봐 뭐가 되냐? 아까 여기서 구했던 평변하고 같다고 했으니까는 얘가 6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넘어가면은 3C제곱이 9가 돼서 C제곱이 3이니까 C는 풀마 3인데 양수수니까 루트 3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할 게 뭐냐면 얘들아 일단은 잘 들어봐.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밖에는 못해 얘는. 이건 따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 있는 미분계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 이거는 야매 아니야. 도함수라는 걸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도함수를 이용해서 할 건데 선생님이 미리 그냥 스포만 할게요. 자,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면 f'x라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 왜 그런지는 다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 있는 지수가 앞으로 내려옵니다. 알겠니? 그럼 뭐가 되겠어? 3x 하고 여기 있는 게 미분은 얘들아 한 단계씩 내려오는 거야. 차수가. 알겠지? 그럼 3x 뭐가 되겠어? 제곱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여기는 1이 있는 거 똑같겠지. 그치? 그럼 1이 내려와봤자 어차피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3이 되고 한 단계 내려오면 x의 0제곱이겠지. 0제곱은 무조건 1이니까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C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C 제곱 마이너스 3이 바로 미분 계수가 되는 거야 얘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얘가 6이 되는 이니까 C값을 훨씬 뭐하게 구할 수 있어? 편하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원칙적으로 한다라는 것 정도는 분명히 뭐 해야 된다고? 알아놓으셔야 된다. 그 얘기야. 알겠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기하학적인 건 더 재밌습니다. 자, y는 fx의 그래프와 곡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습니다. pq가 이렇게 있는데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이용해서 f'A, f'B 기울기의 대소관계 한번 비교해봐라. f'A는 뭐라고? x가 a일 때 그 곡선 위에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얘가 a잖아, 그렇지? 그럼 곡선 위 점은 p가 될 것이고 얘를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거의 기울기가 바로 f'A다 이 말이야. 아셨어? f'B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f'B. 여기를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뭐니 얘들아? 그냥 두 점을 지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 이게 바로 기울기다라고 보면 되겠지. 얘가 f'B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 세 개는 모두 다 지금 양수잖아, 그렇지? 양수니까 당연히 빨리 올라갈수록 큰 값이 되겠죠. f'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기울기, 그 다음에 f'B가 제일 작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쪽도 좀 보시면 f'A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f'B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얘네 둘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얘네는 모두 음수니까 낮게 떨어지는 이 친구, 즉 f'B가 제일 크고 음수니까. 그쵸? 음수는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작은 값이잖아요. 기울기, 그 다음에 f'A의 순서대로 크기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발전 문제는 쭉 하고 나서 다시 와서 해줄게. 자, 미분계수의 활용입니다. 미분계수 활용은 뭐냐면 이 얘기야. 자, 리미트가 있고 얘들아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f a 더하기 이딴 식으로 왔다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이 뭐해? 달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 얘기했어요. 얘네 둘이가 반드시 같아야 되고요. 얘네 둘이가 반드시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냐? 얘하고 얘가 같지 않으면 일단은 너 일로 가 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알겠어? 그리고 나는 얘하고 같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고 그럼 내 맘대로 써주면 안 되니까 당연히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럼 변형된 거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니네 같고 니네 같아. 이러한 꼴을 네가 만족을 했으니까 나는 너를 f'A라고 할게 이 얘기야. 그 대신 얘네 계산해주면 h 약분하니까 뭐가 되겠어? 이렇게 이 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원칙. 알겠니? 근데 이것도 이렇게 안 할 거야. 약간 사기성이 강해요. 이 수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보세요. 얘가 h야. 알겠지? 이거의 결과물이 뭐였냐? 여기 있는 a를 보고 f'A라고 했고 이게 답이었어. 그치?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를 보고 f'A라고 내가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를 그냥 약분해 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어? 약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2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하나 더 해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요. 3h분의 자 얘는 얼마냐 이 얘기야. 알겠지? 얘는 이 친구를 보고 f'A다 라고 나는 말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야. 그치? 어차피 h는 약분이 될 거잖아. 그러면 나는 이 개수만 그대로 따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이게 내가 찾는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 얘기가 지금 바로 이제 이 얘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 둘이가 같아야 f'A가 돼. 근데 만약에 같지 않아. 이렇게 같지 않아. 알겠지? 그럼 얘네를 그대로 따와서 f'A라고 하겠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거 세 번째 얘기 잠깐 들어봅시다. 세 번째 얘기는 이런 얘기야.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f a 더하기 2h 마이너스 f a 빼기 3h 이거는 얼마냐 이 얘기야. 알겠어? 이거 자 쌤이 일단 원칙대로 한번 해주고 나서 야매 빨리 하는 거 해줄게요. 우리는 무조건 얘들아 자 h분의 잘 봐봐 f a 더하기 어쨌든 간에 h 마이너스 이러한 꼴이 있어야 우리는 얘를 f 플라임 a라고 할 수 있어. 즉 반드시 얘하고 얘가 있어야 돼. 왜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어디서 나왔어? 기울기에서 나온 거야. 시작이. 평변에서. 평균 변화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분자는 b를 갖다가 a 더하기 뭐 h 하면서 a가 없어져서 하나지만 분모는 b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 a 더하기 h가 들어갔잖아. 그치? a 더하기 h 그리고 빼기 a가 있어야 되니까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위에씩 봐봐. 뭐가 없어? 얘가 없잖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맞게 해줘야 돼. 왜? 그러한 모양을 갖춰야 교복을 입어야 내가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거라고. 사법리권은 제지당한다고. 너 안 돼? 소송 물어보고 너 어디야? 왜 왔어? 따진다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보세요. f a 더하기 2h야. 나는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f a가 필요한 거야. 그치? 그래야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이제 이건 배웠으니까 이 f 플라임 a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없는 거를 내가 이렇게 뺐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플러스 해줘야 원래 식에는 변화가 없겠지. 그쵸? 그리고 나서 원래 거 써주면은 마이너스 f 이렇게 되겠네.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2h 하시고요. 얘가 앞에 오고 얘가 뒤에 가야 되잖아. 꼴이 그치?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f a 마이너스 3h 마이너스 f a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이거 하나 세팅해줬더니 뒤에 것도 자연스럽게 세팅이 뭐 해버린 거야? 돼버린 거지.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앞동네가 바로 뭐가 되냐? A니까 F 플라임 A라고 할 건데 여기 EH, H니까 약분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빼기 뒷동네는 여기는 H 그대로 살리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여기 A인 거 보니까 F 플라임 똑같이 A 할 거고 되겠어? 근데 여기 H인데 마삼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갈 거야. 그럼 결론은 더하기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O, F 플라임 A로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충분히 이제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구나. 그럼 여기서는 바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A를 보니까 F 플라임 A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누구 싸움이야? 느낌상 알잖아. 여기 짝꿍 해주면 여기 짝꿍 해주면 얘네 둘이 부호가 반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하나 빼기 하나 더하기 해주면 어쨌든 싹 짝꿍이 맞춰지게 돼 있잖아. 그러고 나면 누구 싸움이야? H 싸움이야. 윗동네 H 몇 개야? H 2개. 여기는 빼기인데 이 빼기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플러스 3개. 즉 H가 몇 개가 되는 거야? 5개.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5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끝나는구나 이런 얘기야. 즉 이런 식의 계산은 하지 않는다 그 얘기야. 아셨죠? 자 간단히 봅시다. 여기 볼게요. A를 보니까 F 플라임 A라고 할 거야. 너 보니까 3이야. 근데 이게 1이래. 그러면 답은 3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를 보니까 F 플라임 A야. 너 있으니까 그쵸? 자 마이너스가 되겠지. 근데 네가 1이니까는 마이너스 1이야 이러면 되겠네요. 됐죠? 너는 A 보니까 F 플라임 A인데 3개 마마니까는 플러스 해가지고 5개지. 맞죠? 이렇게 하면 끝나겠다. 그치? 자 그럼 여기 선생님 이거는 뭐죠? 잘 봐봐.
얘는 A 있으니까 F 플라임 A가 맞아. 쌤 얘는 근데 H 제곱이고 얘는 H인데요? 약분해. 분자에 누가 남아? 분자에 H가 남지. H가 남지. 그래 안 그래? 근데 H 어디로 가고 있어? 그치. 우리는 밑에 있는 H만 없애버리면 왜? 분모만 0이 아니면 되는 게 극한값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이렇게 남고 근데 H가 뭘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봐세요. 얘네 둘이가 무조건 똑같아야 됩니다. 왜? 얘가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맞지?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되면 그냥 F 플라임 A라고 할게. 그러면은 문제될 게 없어. 그런데 여기는 2번, 3번처럼 이상하잖아. 그치? 이상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얘가 결국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세요 한번. 무조건 이러한 꼴이 되게끔 맞춰줘야만이 나는 이거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봅시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하시고요. 여기에서 얘들아 얘네 둘 중에서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일단 이 fx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일단은 얘를 먼저 이렇게 써줄게 선생님이. 니네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럼 얘들아 이러한 꼴이 되려면 fa가 필요하지. 빼기 fa가 필요하지. 근데 빼기 fa가 필요한데 여기다 그냥 빼기 만약에 fa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얘는 a가 곱해져 있잖아. 그러니까는 얘도 당연히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곱해진 얘를 요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a로 묶어내면 꼴이 나올 수가 있겠지. 좀만 더 보세요. 자, 내가 없던 걸 써줬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얘를 요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친구 마이너스 x fa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옷을 입을 때 뭐 이렇게 셔츠를 입는 생각 한번 해봐. 뭐가 제일 중요해? 첫 번째 단추만 잘 잠그면 돼. 그럼 나머지 단추는 그냥 뭐 하면 돼? 하기만 하면 되잖아. 첫 번째 단추 잘못 꼈어. 그러면 아무리 다 계산해봤자 결국에는 뭐가 돼? 다 풀러서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단추를 깬다는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x 앞에 있는 이 개수와 똑같은 얘를 뭐 한다는 거야? 내가 해줘야 되는 거야 얘를. 그러면 얘만 해주면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이제 정리만 하면은 지가 자연스럽게 쫙 다 맞아 떨어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a가 갈 때 x-a 분의 여기는 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얘들아? a로 묶을 수가 있겠죠? a는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a로 묶어주면 fx-fa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은 인수로 묶어줘. 뭐가 인수니 얘들아? fa가 인수가 되겠지. 자, 근데 fa로 묶어줄 건데 뭐 그냥 묶어줘도 되지만 얘가 x 빼기 a니까 얘도 x 빼기 a 자리가 바꾸면 좋겠지. 자리 바꾸려면 당연히 뭐만 해주면 돼? 빼기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x-a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사실 나는 누가 문제냐면 얘가 문제였어. 얘가 왜 문제냐? x가 a로 가잖아. 그러면 얘가 뭐가 돼버리니까 0이 되니까 이게 문제였거든. 그런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이 식에서는 여기에 x 빼기 a가 없지만 이렇게를 내가 뭐라고 인정해 준다고 했어? 그냥 f 플라임 a라고 해주기로 했잖아. 이런 꼴이 되면 결론적으로 앞동네는 a 곱하기 f 플라임 a가 될 것이고 뒷동네는 약분화 가능하겠죠. 그럼 얘만 남으니까는 마이너스 f a에서 이러한 식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자, 얘가 조금 더 복잡한데 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결론은 이렇게 안 풀어. 이렇게 안 푸는데 할 수는 있어야 돼. 결론은 이거 다 무시하고 진짜 로피탈이라는 어마무시한 방식으로 다 해결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할 수는 있어야 돼. 자, 리미트 볼게요. x가 a로 가고요. 얘는 x 빼기 a가 있습니다. 자, 얘들아 얘가 주인공이야? 얘가 주인공이야? 뒤가 주인공이야. 뭐가 주인공이라고?
뒤에가 주인공이야. x가 앞에 나와야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얘를 먼저 써줄게요. 마이너스 a 제곱 fx 이렇게. 알겠지? 그럼 누가 있어야 돼? fa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애하고 부호가 반대인 애가 있어야 되겠지. 부호가 반대가 돼야 빼기꼴로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래서 플러스 a 제곱에 fa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이거 해주는 게 첫 단추 깨는 거라고. 알아듣겠니? 그래야 a 제곱으로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묶어내면 fx 빼기 fa가 나올 거니까. 알겠지? 없던 거 해줬으니까 빼줍니다. a 제곱에 fa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플러스 x 제곱에 fa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묶어냈어. 그치? 그러면 fx 마이너스 f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여기도 fa로 묶어낼 건데 생각을 해봐. 당연히 x 빼기 a 꼴로 나오려면 빼기로 묶어주는 게 좋겠지. 아니 더하기로 묶어줘야 되지. 쟤는 더하기로 묶어주면 더하기 f a로 묶어줬어. 그러면은 x제곱 빼기 a제곱이잖아. 인수분해 할게요. x 플러스 a x 빼기 a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서는 여기에 x 빼기 a가 없지만 두 개가 맞아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얘를 갖다가 f 프라임 a라고 할 거야. 근데 얘가 곱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얘가 약분해버리지. 그러면은 문제될 게 없잖아. 얘를 그대로 써주면 플러스 fa 곱하기 x 플러스 a인데 x가 어디로 가고 있죠? a로 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야. 극한을 여러분이 지금 연습했던 것처럼 연습 많이 했죠? 똑같아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것만 내가 뭐 해버리면 해결해버리면 분자는 그냥 대입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대입하시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니? 곱하기 2a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게 바로 얘고 선생님 얘는 위치가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보기 2번 문제는 연습을 조금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갑시다. 얘는 볼게요. 자, 얘가 x고 얘가 1이야.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x 빼기 1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얘는 뭐가 있어? x제곱 빼기 1 있지. 사실 얘는 간단하죠? 뭐만 이거 지우고 x 더하기 1만 1로 빼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같아졌어? 같아졌어. 너 그러면 뭘로 할 거야? f 플라임 1로 할게 이런 얘기야. 그냥 그러한 모양만 딱 갖추면 나는 그냥 f 플라임 값이라고 인정해버린다 그 얘기야. 그냥 중에 꼬리 그래 꼬리. 그 다음에 x에다가 1 대입하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러면 뭐가 되냐? 2분의 1 f 플라임 1인데 f 플라임 1이 2라고 줬으니까 얘가 2면 정답은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네. 여기 볼게요. 자, 2번 보니까 조금 이상합니까? 네. 위아래가 뭐 했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위아래가 바뀐 거는 역수야. 그렇지? 물론 이거를 갖다가 다시 제자리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원칙이야. 두 개는 똑같잖아. 그치? 그런데 이렇게 굳이 선생님 생각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냐? 아, 니네 위아래가 바뀌었네? 그러면 꼴 모양을 딱 했을 때 f 플라임 1로 나오는 게 아니라 f 플라임 1분의 1로 나오면 되겠지. 역수꼴이니까 위아래 바뀌었으니까 그게 훨씬 편해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볼게. 아, fx 빼기 f1 하시면 되고요. 얘는 x 빼기 1 그대로 가시고 오케이? 필요한 것만 쓰고 여기는 인수분해 하니까 x제곱 더하기 이렇게 오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를 나는 뭐라고 보겠다는 거야? f 플라임 1분의 1로 보겠다는 거야. 아셨어? 그 다음에는 이제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죠.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니? 얘는 3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f 플라임 1이 얼마니까? 2니까 아, 너는 2분의 3이 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3번. 두 개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그치? 같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사실 이런 거는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뭐 x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겠지. x 플러스 1을 더 곱해주면 얘가 x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같아지고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방법보다는 같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처리해버리세요. 야, 너 일로 가 있어.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같아지는 애를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 자체는 같아졌잖아. 그 대신 내가 없던 거 썼으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를 내가 뭐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f 플라임 1이라고 부르겠다는 거고, 얘는 약분하면은 x 플러스 1만 남고 x에 1 집어넣으면 곱하기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알아듣겠나요? 자, 4번 봅시다. 자, 이 친구 리미트 x가 1로 가고요. x 빼기 1이야. 누가 주인공이라고? 얘가 주인공이라고. 알겠지? 일단은 얘하고 맞지가 않긴 하지만 일단은 이거부터 뭔가 좀 이렇게 순서부터 좀 뭔가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분자분 맞춰주면 되니까. 알겠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fx 제곱이야.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해? 플러스 f1이 필요하다고. 그래야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어쨌든 fx 제곱 빼기 이렇게 나오니까. 없던 걸 내가 해줬으니까 당연히 빼기 f1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써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fx 제곱 마이너스 f1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요. 여기는 뭐로 묶을 수가 있어? 더하기 f1으로 묶어주면 x 제곱 빼기 1이잖아. 그러니까는 x 더하기 1, x 빼기 1로 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거 굳이 안 해주더라도 그냥 이렇게 해주자. 그러면 왼쪽 시계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얘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안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저리 가. 보내 이렇게. 그 대신 여기다가 맞는 애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해줘야 되겠지. 하고 났더니 여기 있는 이만큼은 내가 뭐라고 볼 수 있다고? f 플라임 1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약분되잖아. 그치? 플러스 f1 이것만 조심하자. 여기 약분하니까 x 플러스 1 x가 1로 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에게 주어진 f1은 3이고 f 플라임 1은 2니까 그 값만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해주면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오늘 얘들아 많이 안 했어. 뭐 했냐면은 미분 계수를 도입하기 위해서 평균 변화율로 시작을 한 거고, 평균 변화율은 내가 익히 알고 있던 기울기를 그냥 평균 변화를 하는 거고, 평균 변화율에서 어떤 델타 x가 있어. 델타 x 차이가 있지. 그 차이를 갖다가 0으로 가까이 가게끔 해서 극한을 도입을 해가지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미분계수라고 하겠다 그 얘기야. 알겠어? 근데 그러한 꼴이 기울기가 이제 뭐 b-a분의 fb 빼기 f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 b를 갖다가 a 더하기 델타 x라고 표현을 하면서 몇 개 꼴이 나왔어? 2개 꼴이 나왔어. 원래 기울기 꼴이 하나 있었고, 사실 이 얘보다는 전에 배운 그 h꼴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 꼴은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한 꼴 모양만 딱 하고 있으면 나는 그냥 f 플라임 a라고 할 거니까. 알겠지? 거기까지가 첫 번째 대목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냐? 그렇게 맞아지게 식을 나에게 주면 좋은데 식이 어떻게 줬어? 맞지 않게 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맞게끔 내가 적절하게 식을 변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야. 거기까지 한 거야 지금 우리 딱 오늘. 알겠지? 자,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f'1이 3이다. 그럴 때 이거 구해봐라. 아, 너 1이구나. 그러면은 f'1이라고 할게. 이거 뭐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약분하니까 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2, 3은 뭐가 된다?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얘를 보니까 너는 플러스고 너는 빼기니까
F1이 없지만 F1을 빼기 더하기 해주면 하나씩 짝을 딱딱 맞춰가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지.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 치고 그냥 나는 F'1이라고 하고 너 마이너스 2개야. 너도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개가 되겠지. 그쵸? 그럼 마이너스 몇 개? 4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쌤 이건 뭐예요? 이상하다. 봐봐. F 1 더하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온 거야. 그래 안 그래? 자 여기는 사실 이렇게 보면 돼 이제. 그래서 원래 식은 H가 아니 얘는 별이 0으로 갈 때 별분의 F 1 더하기 별 빼기 F1 이렇게 암기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기 별에는 괴상망측한 게 다 올 수도 있어. 알겠어? 그런데 얘네 둘이만 뭐하다면 같아진다면 나는 그냥 이거를 뭘로 인정하겠다. F' 뭘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인정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별 대신에 3x 4제곱 빼기 5x 세제곱이 와. 알겠니? 여기에 3x 4제곱 빼기 5x 세제곱이 와. 얘하고 얘만 뭐하면 맞으면 나는 그냥 얘를 F'1이라고 보겠다 그 얘기야. 알아듣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꼴 맞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누가 온 거냐? 얘가 온 거잖아 얘가. 그렇지? 뭔가 맞추기가 애매하잖아. 사실은 뭐 곱해주면 돼? 1 더하기 h 곱해주면 되긴 하겠지. 여기다가 뭘 더해주면 돼? 이거 곱해주면 되긴 하겠지. 그럼 꼴 맞출 수 있잖아. h 더하기 h 제곱이니까. 근데 이렇게 하기보다도 그냥 꼴 안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너 뭐라고? 너 일로 가 이렇게 하라고 그냥. 그게 편하니까. 그리고 내가 필요한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없던 거 썼으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네 둘이가 뭐가 맞았으니까 꼴이 맞았으니까 나는 얘를 갖다가는 F'1이라고 할 거고 얘는 약분하면 되겠지. 맞죠? 그럼 1 더하기 h가 되고 h가 0으로 가니까 너도 의미가 없네. 그럼 곱하기 1이니까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이 내용 여러분 조금 공부를 해오셔야 돼요. 그러면 발전 문제는 변형이 더 심해. 근데 그게 눈에 보일 수가 있어. 오늘 거 만약에 대충 해가지고 오잖아. 그러면 다음 발전 문제 할 때 아 씨발 소리가 막 나와요. 근데 오늘 거만 좀 잘 해오면 선생님이 잘 설명해서 발전 문제도 싹 풀리게 해줄 테니까. 왜 그러냐면 얘들아 지금 우리 이런 거 했잖아. 그치? 밑에 보니까 지금 뭐야? 뭐야 이거는? 그쵸? 근데 이것도 얘들아 다 암산으로 풀어. 암산으로 그냥 그렇게 해줄 테니까 그냥 오늘 배운 것만 아 이렇구나 식변형 이 정도는 내가 한두 번만 연습해가지고 오시면 된다고. 자 여기 보겠습니다. F1이 1이고요 F'1이 3이다 이런 얘기야. 이거 한번 구해보래. 이거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치? 일단은 자 정확히 하자. 일단은 얘들아 이 첫 번째 거 일단은 뭐가 문제 있어? 뭐가? 문제부터 좀 얘기해봐. 문제 뭐가 문제야? fx 세제곱. 세제곱? 어디가 세제곱이야? 여기? 이거 제곱이야 임마. 제곱이에요? 자 얘보다 더 큰 문제 있어. 더 큰 문제 빨리 발견해. 더 큰 문제 뭐야? 마이너스 1이 문제인데 얘들아 여기 분자는 잘 들어봐. 더군다나 얘는 무슨 꼴이야? 기울기 꼴이지. 기울기 꼴이면 얘들아 항상 분모에는 누가 오는 거야? x 값들이 오는 거잖아. 네. 분자에는 누가 와? y 값들이 오는 거지. 네.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에 분자에 무조건 누가 와야 되더라? 함수식이 와야 돼. 함수식. 함수값을 f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왜? y 값이니까. 근데 얘는 얘가 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 처리해야 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 1이 f. 그렇지. 얘를 가지고 처리하면 돼. 수학에서 얘들아 a equal b라는 뜻이 뭐야? a, b가 같다라는 뜻도 있지만 a 대신에 b를 써도 돼. b 대신에 a를 써도 돼. 그 얘기잖아. 그러면 f1이 1이라는 거는
내 눈에 1로 보이는 것을 F1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다 그 뜻이지. 꼴이 중요하니까 꼴을 먼저 맞춰야 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1 자리를 뭘로 바꾸냐? F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됐어? 그러면 얘는 제곱인데 얘는 1차잖아.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뭐 하긴 하겠지만 루트 씌워야 되잖아 또 그러면은. 그치? 얘가 뭔가 얘도 제곱이 돼야 합차 이용해서 뭔가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가 다행히 얼마니까? 1이니까. 누구니까? 1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도 괜찮지? 1은 어차피 제곱해도 1이니까. 맞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알았어 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얘는 fx 빼기 f1 오케이? fx 더하기 f 이렇게 되겠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나는 얘가 곱하기예요. 나는 너는 누구라고 볼 거라고? f 플라임 1이라고 볼 거라고. 얘는 지금 분자야 분모야 위치가 분자야. 분자는 아무 상관없어. 분자는 0 나와도 상관없어. 그럼 답이 0이니까. 얘가 지금 더하기가 아니잖아. 더하기라면 이거 영향을 받잖아. 그치? 근데 얘가 곱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그냥 1만 여기다 뭐 하면 돼요?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집어넣어주시면은 얘도 F1이 되니까 곱하기 2F1 이렇게 되겠지. 그럼 F 플라임 1, 2F1 두 개 곱하고 2까지 더 곱하는 거니까 6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돼요. 처음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진짜 집에 가서 꼭 해봐야 돼. 해야 얘보다 더 복잡한 게 내 눈에 들어온다고. 안 하면 안 들어온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해야 눈에 들어와. 꼴이 눈에 보여야 이거 나중에 이런 문제 있잖아 얘들아. 다 나중에 진짜 10초 15초면 다 풀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돼야 꼴이 눈에 들어와야 된다고. 알겠지? 연습하세요. 자, 얘 봅시다. 항상 문제 나와 이런 식으로. 얘 문제잖아 그치? 한번 했으니까 F 뭘로 하자 얘들아? 1로 하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거 문제 돼 안 돼? 문제 있어. 왜 문제 있냐면 얘는 XFX잖아. 여기 뭐가 필요해? XF1이 필요하지. 그래야 X로 묶어냈을 때 FX 빼기 F1이 나오니까. 알아듣니?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빼기 1분의 얘는 XFX야. 그럼 나는 원래 뭐가 필요했냐? 빼기 XF1이 필요한 거야. 이게 필요한 거야. 그래야 X로 묶어냈을 때 FX 빼기 F1이 등장을 하니까. 걔가 등장을 해야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을 갖다가 퉁칭해서 F 플라임 1이라고 해버릴 거니까. 알겠지? 없던 거 했으니까는 그대로 이렇게 주시고요. 나머지 거 써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러고 나면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사실 얘는 뭐 인수분해 되는 거 알고 있겠지. 나중에 x 빼기 1로 하겠지. 미리 아까 x 빼기 1 하고 여기 필요 없는 거 넘겨.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x로 묶었어요. 그러고 나면은 fx 빼기 f1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f1으로 묶었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고 나면 나는 뭐 할 거야? f 플라임 1이라고 하고 앞에 있는 x는 1 집어넣으면 되겠죠. 1은 의미 없다.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 약분하니까 f1만 남고요. x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2분의 1만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f'1하고 f1하고 주어진 값 대입해서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많이 깨졌다 뭉개졌다. 얘가 주인공이 얘가 x 있는 애가 주인공이야. 그럼 여기에 맞는 개수가 곱해지면서 부호 반대인 f1이 있어야 된다고. 꼭 그것만 기억하면 그게 첫 단추야. 그것만 내가 정확하게 뭐 해주면 세팅 딱 해주고 나서 그냥 쭉 깔아놓고 정리하면은 시각이 슬슬슬슬 정리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못 찾으면 안 된다고. 이거 못 찾으면 안 돼. 이거 찾아야 돼. 알겠지? 뭐라고? fx가 있으니까 f1이 필요한 거야. 근데 나는 이거하고 부호가 반대인 게 필요해. 왜? fx 빼기 f1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생님이 얘는 같으니까 되겠네요. 말이야 방구야 이거는. 아니야. 여기에 f 이게 들어갔으면 되겠지. 이렇게 들어가면 됐겠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해되지? 여기 안에 있는 애하고 얘가 같아야 된다고. 얘 지금 x잖아. 얘는 루트 x고 전체 씌워진 거잖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 니네 다 알잖아. 뭐 시켜주면 되겠어? 유리화. 유리화 시키기 위해서 얘들아 선생님이 이런 거 얘도 유리화 시키고 얘도 유리화 시켜야 돼. 왜냐면 얘도 루트가 있으니까 둘 다 시키는 거야. 쌤이 이거 극한값 계산할 때 얘기했어. 그냥 쭉 다 써놓고 하면 더 복잡하다고 해. 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일단 이거부터 유리화 먼저 시켜. 알겠지?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fx 빼기 f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거에 누구를 곱해주면 돼? 짝꿍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루트 x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제는 반대로 이거 유리화한 결과 뭐가 되죠? x-1 써주시고요. 이거에 누굴 곱해주면 되는 거야? 짝꿍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쌤이 연습하는 대로 진짜 해야 돼. 니네 안 하면 진짜 나중에 계산 안 되면 진짜 안 돼. 알겠지? 이렇게 해주고 나면 리미트 x가 1로 가고 얘네들은 뭐라고 본다고? f'1이라고 본다고. 곱하기 쫙 깔아주시고 그냥 1 나머지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1, 1이가 얘는 2가 되겠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루트 f1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루트 f1, 루트 f1이니까 2 없어지겠네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여기 1이 뭐냐? 1이라고 했으니까 얘 1이니까 뭐 얘는 의미가 없어지겠지.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항상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애를 치환하는 거야. 얘를. 알겠어? 그러면은 x 더하기 2를 갖다가 쌤이 t라고 치환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럼 x는 뭐가 되겠니? 넘어가니까 t 빼기 1 되겠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 이 x 나라를 어떤 나라로 바꾸겠다는 뜻이야? t 나라로 바꾸겠다 그 뜻이잖아. 맞지? 세팅만 잘 하면 돼요.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가지 얘가 2로 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t는 얼마로 가는 거니? 3으로 가겠죠. 얘도 당연히 t로 바꿀 거 아니야. 그치? x가 2로 가잖아. x가 2로 가. t는 뭘로 간다고? 3으로 가. t는 3으로 간다 하시고요. 여기는 f t 빼기 8이다. 10 빼기 8이면 쌤 어떻게 하죠? 쌤이 아까 얘기했죠. 분명히 분자는 무조건 누가 있어야 돼? F값이 있어야지. 그러면 여기다가 2 집어넣었더니 얘가 뭐가 됐어? 0 됐지?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얘도 뭐가 돼야 돼? 0 돼야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F3 빼기 8이 0이니까 F3은 뭐가 되는 거니? 8 되는 거지. 그러면 이 8이라는 친구 대신에 F3을 내가 뭐 해도 돼? 써도 된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F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되겠어? 그 다음에 x제곱이니까 x는 t마 1이니까 t마 1의 제곱 빼기 이렇게 되겠죠. 정리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빼기 4니까 빼기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t마 3이 등장을 해야 되겠지. 당연히 그래야 딱 맞을 거 아니야. 얘는 뭐가 되겠어? t 풀 1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니? 그러고 났더니 얘는 내가 뭐라고 보자는 얘기야? f 플라임 3이라고 보자 그런 얘기지. 그리고 3 대입하면은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보면 되겠다. 얘가 뭐라 그랬어요? 5라고 했죠? 그럼 f 플라임 3은 넘어가니까 얼마? 2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즉 f3이라는 거는 8이고요. 얘는 20이니까 두 개 더해서
28이 내가 찾는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시험지 기준으로 한 두 번째 장 정도의 수준이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죠? 앞에 쪽에서 약간의 연습, 그러니까 극한각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 계산이 극한각 연습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은 지금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극한각 계산 충분히 한 친구들은 계산되는 과정은 충분히 이해될 거야. 0분의 0꼴이니까 다. 저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자, 4번. 별표 5개. 문제 볼게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얘들아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라는 말이 xy에 대한 뭐라고 보면 됩니까? 항등식이다 라는 말이겠지. 맞죠? 그 말은 xy에다가 아무 숫자나 네가 적당하게 집어넣어도 식은 항상 뭐 할 거야? 성립할 거야. 그 얘기도 되죠. 돼서 이러한 식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럴 때 이거를 구하래. 사실은 이거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갑자기 이거 구하라 그러면은 뭐야? 이럴 것 같아서 약간 단계 학습을 시키느라고 이렇게 문제를 낸 것뿐이야. 알겠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빨리 앉아. 자, 첫 번째 F0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F0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F0은 여기서 구해야 되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항등식. 항등식에 대한 나의 생각은 XY에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뭐 할 거야? 집어넣을 거야. 그럼 XY에 뭘 집어넣어야 얘가 나올 수가 있을까? 00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쵸? 00 집어넣어보면요. 얘는 F0은 F0 더하기 F0 이거 어차피 0이겠지.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되고 얘네 이항시키면은 결론적으로 F0은 0이겠구나 라는 이거를 알 수가 있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1번 풀었습니다. 2번 F'1이 3인 거를 이용해서 F'0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 F'1이 3이라고 줬어. 알겠지? 하여튼 수투는 서술형이 안 나오면은 훨씬 편해. 야매가 많기 때문에. 근데 서술형이 나오면 지금 쌤이 풀이하는 방식대로 풀어야 돼. 서술형이 안 나올 기도해. 나오고 안 나오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시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거든. 광주는 기도 안 해도 서술형 나온 적이 없으니까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도 기도하세요. 경화는 쌤 기억에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은 조금 안 내는 추세긴 한데 고2 올라가면서부터 자, 얘들아 이거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F'2를 판을 한번 깔아 볼 거야. 알겠어? F'5는 얘들아 뭐지? 미분 개수잖아. 그치? 그럼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더하기 h 마이너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거에 의해서 쌤이 정리해 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f1 더하기 h를 이거에 의해서 알겠어? x를 1이라고 하고요. y를 h라고 하면 되겠지. 맞지? 왜 그러냐면은 좌변은 이렇게 풀 수 있다고 했잖아. 분명히. 풀어보는 거야. 한번. 풀어보면 자, f1 더하기 f(h) 더하기 곱하기 2배이니까 이 h까지 나올 수가 있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f1은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났더니 없어졌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분자의 항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얘들아? 선생님 이거 2개 나눠볼게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더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나누는 건 상관없잖아. 그래 안 그래? 뒷동네는 문제 있어 없어? 뒷동네 문제 없어. 왜? 이거 약분하고 났더니 뒷동네는 얘는 뭐가 됐어? 2가 됐거든. 그치? 그리고 이게 얼마라고 했냐면 F'1이 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3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1이겠지. 얘가 1. 그럼 얘가 뭐냐 그 얘기야.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리미트 h가 0일 때 h분의 쌤이 풀로 한번 써볼게. 이렇게 생긴 애를 갖다가 f0이 0이니까 안 써준 거야. f0이 0이니까 안 써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0 더하기 h는 0은 더하기 의미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안 써준 거야. 그래서 나머지가 이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얘를 봤을 때 f0이 0이라면 이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 f0이 0이 아니면 안 되지만 f0이 0이라면 아, 너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 너는 f 플라임 0이라는 말이지. 왜 그러냐면은 얘가 뭐니까? f 플라임 0이니까. 알아듣겠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이용해서 f 플라임 0이 얼마냐라고 지금 나한테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네가 1이구나 라는 거를 나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널 이제. 그럼 f 플라임 3이 얼마냐? 이거 구하는 게 내 목적이었으니까 처음부터. 자, 이거 f 플라임 3. 이 문제는 나오면은 서술형으로 가장 많이 나왔어요. 왜? 쌤이 지금까지 했던 이 풀이 과정을 완벽하게 다 뭐 해야 되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서술형 아니면 잘 안 나오기 안 나오는 문제긴 합니다. 자, 어쨌든 f 플라임 3은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3 더하기 h 마이너스 f 이렇게 내가 말할 수가 있겠지. 이거는 여러분이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생각해서 써야 되는 식이야. 주어진 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분의 꼴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0일 때 h분의 아까하고 똑같아요. 여기 있는 3 더하기 h를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뭐 할 거야? 찢을 거야. 알겠지? 그러면 f3 더하기 fh 곱하기의 2배니까 플러스 6h 마이너스 f 3까지 볼 수가 있겠지. 그러고 나면은 없어지네. 그러면 항이 몇 개 남습니까? 하나, 2개 남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항은 나 아까 알았어 이 얘기잖아. 그치? 결론적으로 얘는 바로 뭐가 되냐? f 플라임 0 더하기 여기 있는 애는 h 약분하니까 뭐가 되겠어? 6이 되는구나 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f 플라임 0, 1이니까 뭐가 답이 되는 거야? 7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근데 이걸 선생님이 자 한번 이렇게 풀려니까 되게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뭐 주관식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되지만 객관식이 나오면 이 문제를 정말 빠르게 선생님이 풀 수 있게 한번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얘네들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얘네 역할. 알겠지? 얘네들의 역할이 뭐였냐? 여기서 봐도 되고요. 여기서 봐도 되고. 첫 번째 앞에 있는 fx는 숫자가 들어갔지. 잘 들어봐. 숫자가 들어갔지? 숫자가 들어갔잖아. 그치? 숫자가 들어가면서 뭐 했습니까? 뒤에 있는 친구하고 뭐가 돼버렸어? 없어졌어. 식재는, 그치?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애는 뭐가 되는 거야? 무시야, 무시. 뭐라고? 무시. 알겠지? 얘는 무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있는 이 y는 여기 h니까 여기는 무조건 f 뭘로 바뀌는 거야? fh로 바뀌는 거지. fh로 바뀌었어요. fh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밑에 있는 h하고 밑에 있는 뭐하고 h하고 합해져서
결론적으로 뭘로 나왔어? F 플라임 0으로 나왔지. 뭘로 나왔다고? F 플라임 0으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얘는 없어지는 애. 얘는 밑에 H하고 협력해서 F 플라임 0이 되는 애. 그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친구는 Y 대신에 누가 왔습니까? H가 왔어요. 그쵸? 여기에는 뭐가 오고 숫자가 오고, 그치? 근데 여기 있는 X는 그대로 살려놓으세요. 살려놓고 여기 있는 Y 자리에 누구만 집어넣어? H만 집어넣어. 그러면 밑에 있는 H하고 더불어서 얘는 뭐가 남겠어, 얘들아? EX가 남겠지. 뭐가 남다고? EX가 남아. 우석씨, 네. 그렇게 들으면 알아들어? 집중하고 있어, 지금? 손 맞지? 너 지금 어디 놓은 순간에 지금? 들어야 된다고, 임마. 자, 얘는 EX야, EX.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도함수라는 거를 배울 거야. 도함수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미분 계수야. 미분 계수는 뭐냐면 그때 X 값의 기울기 내가 알고 싶은 거야. 그런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귀찮은 거지. 귀찮으니까 내가 뭐 하냐? 아예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함수를 내가 만들어 버릴 거야. 즉 f 플라임 a를 구하기 위해서 fx가 있으면 f 플라임 x 함수를 만들 거야. 그게 도함수거든. 도함수를 만들어 버리면 f 플라임 x를 내가 구해 버리면 f 플라임 1은 어떻게 구하면 돼? f 플라임 x 만들어진 함수에다가 x 대신에 1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는 EX만 남아. H가 없어지고. 그래서 잘 봐봐. 잘 봐봐. 잘 끝났어요,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일단 좀 그냥 하여튼 좀 미완성을 이렇게 알아만 들으세요. F 플라임 X를 나는 만들어 버리는 거야. 알겠니? 어떻게 만드냐? 여기에서 얘를 없앤 여기 있는 애만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알겠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가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 F 플라임 0으로 바뀐다고 했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만 만들어 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게 필요 없어.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 문제 볼게요. 좀 지우고. 결론은 f 플라임 3이 얼마냐라는 거 구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f 플라임 3을 구하려면 이거 3 집어넣으면 6 더하기 f 플라임 0이잖아. 그런데 f 플라임 0만 내가 알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이것 때문에 1 준 거야. f 플라임 1이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f 플라임 1을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f 플라임 0이고 얘가 뭐란 얘기야? 3이란 얘기지.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1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7. 이렇게 풀면 끝나요. 이 문제가 야매로 풀면 이렇게 풀면 야매로 풀면 이게 아까 그렇게 막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그냥 얘를 가지고 이렇게만 볼 수 있으면 이렇게 끝난다고. 그냥 문제가 이런 것들이 많다고. 수투에는 이런 것들이 숨겨진 것들이 자, 연습 한 번만 해봐. 자, 이거 하나만 하고 여기 이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부터는 다음 시간에 월요일에 한번 해봅시다. 자, 확인 문제 한번 해봅시다. 얘도 똑같이 풀어야 돼. 근데 이렇게 야매로 풀 수 있기는 한데 이 마지막 유형 4번 있잖아. 원칙적으로 답지 보면서 쭉 풀이 과정을 한번 여러분이 연습할 필요성은 있어요. 쌤이 절대 쓸데없는 거 안 시켜. 그래서 오늘 니네한테 프린트도 안 준 이유가 뭐냐면 괜히 그거 줘가지고 막 복잡한 식 계속 연습하게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어차피 그렇게 안 풀 거기 때문에 그 대신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만들어 놔야 돼. 얘는 없어지는 애라고. 얘는 뭐가 되는, F 플라임 뭐가 되는 애라고? 0이 되는 애라고. 아까 설명했지? 얘는 이거 없앤다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F 플라임 X가 뭐라고?
x 더하기 f 플라임 0이라고. 이거 알려줬죠? 2 집어넣어봐. 2 더하기 f 플라임 0이 4란 얘기잖아. 네가 뭐란 얘기야? 2란 얘기야. 그러면은 어떤 거를 구하라고 해도 나는 여기다 3만 집어넣으면 답은 얼마야? 이렇게 풀어야 될 거라고. 알아듣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자.